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랫동안 진행했던 사건이에요. 참 스토리가 긴데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의뢰인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전환 승인 절차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뭐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 아파트가 분양 전환,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임차인들께서 우선 분양자로서 분양 전환가로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회사가 임대사업자인데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아파트를 만든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그 건설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이 아파트 단지 뭐 수백 세대였는데 거기를 좀 저렴하게 샀어요.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분양전환 금액이 약 2억 원이고 발코니 확장 및 세시 공사 비용으로 세대별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수분양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약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사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발코니 확장 및 세시 비용이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 이미 건물이 만들어질 당시, 신축 당시에 확장 공사가 끝났거든요. 근데 뒤늦게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 이 공사 비용 지금이라도 받아야겠어라고 하면서 청구를 한 겁니다. 정말 불량한 회사였어요. 피고 회사와 수분양 계약을 체결한 원고 한 100여 명이 이 발코니 확장 및 세시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은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우선 발코니 공사가 이미 분양 전환 전 건물 신축 시에 완료되었다. 이걸 근거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코니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처럼 안내를 했다. 이런 점은 착오다. 발코니 공사 계약을 착오 취소 또는 이거는 사실 기망행위도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사기 취소 또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좀 부동문자로 어떤 계약서를 써놨고요. 이런 약관이 불공정할 경우에는 이제 무효라는 또 약관법상 법리가 있거든요. 착오 취소 아니면 사기 취소 아니면 불공정 약관의 무효이므로 500만 원 부당이득 반환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서 계산을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이 아파트가 뭐 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이게 얼마 비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할 때 수분양자들에게 세대당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관할 행정청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면 그 분양전환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임대주택법을 유리하게 본인들에게 끌어써가지고 그거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임대주택법령은 강행규정인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산입해서는 안 되는 금액들을 마구 산입한 것은 무효다. 그러므로 각 세대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초과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 원고들이 발코니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분양 전환가 산정에 있어서 자기들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산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사대금은 이미 분양전환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 중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제 발코니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세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그리고 착오 취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상대방에게 구성명 신청이라고 법원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너네가 이 분양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안 한 세대가 있느냐 과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한 세대는 없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는 법령에 위배되어 분양전환가를 과대평가했고 각 평양별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게 산술평가 가액이고요. 임대주택의 건축비, 택지비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주택의 가격, 산정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상한가격. 이게 임대주택 법령을 좀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장한 바가 있고 피고도 주장한 바가 있고 또 법원에서도 또 나름 계산을 하세요. 판사님들이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걸로 약 1,000만 원, 저희가 주장을 했던 금액에 거의 비슷한 금액, 조금 한 80% 정도 조금 깎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 과대평가됐다고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피고 회사는 각 원고들에게 발코니 공사 금액 500만 원,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분양전환가 1,000만 원 등 각 1,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당연한 법리고 매우 중요하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다만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이 많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이제 저도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계약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안 읽고 저도 이제 물론 서명을 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뭐 큰 은행이라든지 믿을 만한 상대방이 내미는 계약서에는 사실 신뢰를 하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믿기 어렵다.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덜컥덜컥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계약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검토도 물론 해드리지만 그렇게 나에게 불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 체결을 이미 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하자, 착오나 사기 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요새 문제되고 있는 거. 의사표시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아까 제가 500만 원 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분양계약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 측 직원의 대화 녹음을 녹음해 오셨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사계약 체결 안 하실 거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꼭 이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5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안 체결을 해줄 것 같았으니까.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데도 그렇게 돈을 뜯어낸 겁니다. 500만 원씩.